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공천자들이 속속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글의 에너지 자회사가 광주에서 추진해온 신부지열 발전소 건립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전남도청의 청탄 자국 등을 복원하는 문제로 민주평화교류원 리모델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광주 전남에서 후보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경선 방식은 다르지만 피가 마르는 후보들의 심정은 매 한 가지일 텐데요. 양당의 최종 후보들이 속속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지역 총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불어 맞지라! 노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총선 승리를 다짐했지만 이 가운데 몇몇은 본선에 나설 수 없습니다. 더민주가 광주 전남 7개 선거구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시작했거나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너댓 군데의 후보가 확정되고 20일까지는 경선이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은 수기 배심원제 경선을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합니다. 누구를 최종 후보로 정할지는 선거구별로 100명 안팎의 배심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배심원단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후보의 정책 토론과 질의응답을 지켜본 후 분과별 수기를 거쳐 투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결과는 오늘 밤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20일에는 광주 6개 선거구의 공천자가 모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현역들의 생환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이미 공천에서 배제된 임내연 의원은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등에 대한 거취 표명을 오는 21일로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민중연합당의 최경미 예비후보가 광주 광산을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경미 예비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엄마들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과 부의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5에서 20mm, 남해안은 최고 40mm의 비가 오다가 오늘 오후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리지만 어제만큼 따뜻하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9.9도로 무척 따뜻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고 평년을 4도가량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한낮에도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나들이 떠나기에도 더없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담양 9.7도, 화순 11.9도로 밤사이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기온이 떨어지지 못했고요. 한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무안시 5도, 곡성 구례 16도, 광양 1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로 더욱 유명세를 탄 기업, 바로 미국의 구글입니다. 구글이 2년 전부터 광주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해보려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용욱 기자입니다. 출발은 화려했습니다. 2년 전 구글의 에너지 자회사인 미국의 알타락사는 시추업체 및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820억 원을 투입해 광주의 신부지열 발전소를 건립키로 했습니다. 신부지열 시추에 광주의 지질이 적합하고 지하 5km까지 뚫을 수 있는 원천 기술도 광주에 있는 시추업체가 갖고 있어서입니다. Hanjin's new drilling technology can also cut the cost of drilling in half. 이후 알타락사와 시추업체는 기술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습니다. 알타락과는 기술 제휴 관계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알타락이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2년 전 신부지열을 위해 시추를 했던 곳입니다. 지하 3.5km까지 뚫었던 곳이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렇게 관련 장비만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 민선 5기에서 6기로 광주시의 수장이 교체된 뒤 시의 사업 방향이 바뀐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업체는 경제성 등을 고려해 시추 장소로 원부지인 광주 제1하수처리장 일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주민 안전성과 소음 등을 이유로 도심 외곽을 고집하고 있어 부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권에서 직접적으로 실증 사업을 시행하기는 다소간의 무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도심 외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눈앞의 현실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더 주목을 해야 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광주시가 사업 추진 업체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신부지열 사업 중단으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처럼 광주에서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신부지열이 전남에서는 옥동자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미래 농업에너지원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실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장미와 국화를 키우는 이 온실은 한 달 전부터 지하 2km의 신부지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지열을 작물 재배에 이용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영하의 기온에서도 신부지열이 경유 난방보다 온실 내부 온도가 3, 4도가량 더 높아 난방 효율이 좋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유 온실에 비해 별도의 난방비가 들지 않는 것도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18도에서 19도 정도 열량을 내는 거 봐서는 충분히 농업 에너지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추가 시추를 통해 다양한 실증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내에 또 다른 부지를 제공한 상태입니다. 수억 원이 드는 시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부지열도 일반 지열처럼 정책적 지원을 받는 방안 역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를 통해 경제성과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편화되고 상용화되면은 진정한 농민들을 위한 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빛을 보지 못한 신부지열의 활용 가치가 전남에서 먼저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사의 측량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이 잘못돼서 20년 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한지적공사의 경계 측량을 거쳐 지난 1996년에 준공된 공장 건물입니다. 담양군청으로부터 건축 허가까지 마치고 지어진 건물이지만 20여 년이 지나 불법 건축물이 됐습니다. 토지 경계를 놓고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해 지적공사가 재측량을 한 결과 30제곱미터가량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물 일부만 뜯어낼 수도 없다 보니 건물 한 동을 통째로 철거할 처지입니다. 위에 사람하고 다 같이 허가가 다 따로 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측량해서 지은 건물이라 중국이 다 떨어져 있고요. 근데 갖다 이제 와서 뜬다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법적 소송까지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현재 측량 결과가 맞다며 해당 건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적공사 측은 20년 전에 진행된 토지 경계 측량 결과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종이도면 등을 이용해 측량을 하다 보니 현재의 측량 기법을 적용하면 일정 부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판에 의해서 현장을 재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측량사 주관에 의해서 그때는 차이가 많이 이렇게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많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적공사의 측량 결과에 따라 자기 땅이라고 믿고 공장을 지었던 건물주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 대책도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도청 보건 문제로 인해 민주평화교류원 리모델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5월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은 옛 도청을 아시아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5.18 당시 총탄 자국과 상황실 등이 훼손됐다며 원형 복원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전당은 국과수의 총탄 자국 분석을 의뢰했다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청 원형 복원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 작업이 2달째 중단되면서 민주평화교류원 개원도 상당 기간 늦어지게 됐습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의 전공로 가입 투표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은 행자부가 광주시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14명을 형사 고발함에 따라 전공로 가입 투표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투표가 미뤄지면서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면
업무 차질은 물론 시민 생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 노조는 시가 방해한다며 일시 중지한 전공로 가입 투표를 오는 21일에 재개할 방침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대국이 세계인의 관심을 끌면서 국내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미 대박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 우리 광주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도전장을 던질만 한데요. 광주 테크노파크 김주환 기업지원단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며칠 전에 정말 세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주목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대국이 우리나라 소프트 산업,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도 바둑을 좋아합니다만 승패를 떠나서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배경으로 장기간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구글이나 삼성 등의 몫입니다. 그런데 아랫단계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젊은 청년들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자동차의 지능형 센서 개발 같은 것들은 젊은 창업가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국이 저는 우리나라 4차 산업에 물꼬를 트고 젊은이의 도전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황금알 시장이라고 해서 꼭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닐 텐데요. 특히 청년들이 이 인공지능 개발에 뛰어든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발에 뛰어든다는 것은 곧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실패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많은 청년들이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암벽 등반에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도전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거의 필수적이죠. 이런 장치가 창업 분야에서도 있다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선택과 집중도 가능할 것입니다. 창업에 대한 안전장치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할 몫입니다. 이런 지원책이 확고하고 이것이 일회성이 아닌 보편적인 지역사회 문화로 굳어질 때 젊은 청년들의 창업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지원을 하더라도 이공계는 좀 기피하는 게 현실인데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그 이공계에 좀 올 수 있게 정책적으로 좀 유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세돌 신의 한 수, 그러니까 사국에서 봤던 78번 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을 극복할 수 있었던 수죠. 이 수는 창의성에서 나옵니다. 머리 좋은 이공계 학생들의 몫입니다. 광주 전남의 미래는 이런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머리 좋은 청년들이 의사나 공무원 등의 돈 되고 안정적인 직장만 추구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좋은 이공계 청년 창업가가 많이 나와야 도시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 영재들이 이공계로 방향을 돌리고 학교 다닐 때도 창업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좀 생각하면서 늘 창의적인 발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광주 테크노파크는 이 신기술 분야 창업이나 청년 벤처기업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네, 예비 창업가 발굴 육성 사업을 지난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입니다. 광주시가 되고요. 저희들은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식산업 센터가 동구 장동에서 곧 문을 엽니다. 6층 규모의 건물인데 이곳에는 청년 창업 지원 센터와 청년 카페 그리고 비즈니스 스튜디오 등 청년 창업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기술에 대해서는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컨설팅도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 산업 분야는 또 창업 자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네. 실패에 대한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네. 광주시도 이제 청년 인재 육성에 적점을 두고 있는데요. 광주시와 또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청년 창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쓴맛이 결국 단맛으로 이어지도록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청년 창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연초에 버스를 동원해서 서울의 딥스타운, D캠프, 마루 180 같은 서울의 유명한 청년 센터를 직접 가서 벤치마킹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로 청년들의 협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창의적인 78수는 이세들이 동료들과 함께 밤을 지새서 연구한 결과 덕분이라고 봅니다. 이 수를 젊은이들이 협업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펀드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펀드너 투자와 컨설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 초력에 꼭 필요합니다. 저희와 광주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도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낮 기온이 부쩍 높아지면서 봄이 왔음을 실감하셨을 텐데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절기상 충분히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봄의 주인공 나비들이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선명한 빛깔을 자랑하는 봄꽃 위로 나비들이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배추 흰나비와 호랑나비, 산제비 나비까지 완연한 봄 기운에 보드라운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나비들의 등장에 가장 신이 난 건 어린이들입니다. 예뻐요. 뭐가 제일 예뻤어요? 날아다니는 거 좋았어요. 한평 나비 대축제를 한 달 앞두고 나비들이 첫 외출에 나섰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와 어린이들은 올해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나비 2,016마리를 날렸습니다. 축제의 체험 행사인 나비 날리기를 한 달 앞서 체험해보는 겁니다. 나비 따라 꽃길 따라 한평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도 즐겁고 그 시너지가 여러분의 건강까지 접목되실 겁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열흘 동안 이어지는 제18회 한평 나비 대축제에서는 25종 20만 마리의 나비가 축제장을 수놓게 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하셨습니까? 광주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59만여 명, 전남의 가입자는 68만여 명입니다. 이 중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광주에 9만 8천 명, 그리고 전남은 22만 명 정도입니다. 한 사람당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받을까요? 지난해 1년 동안 광주에서는 한 명당 평균 360만 원을 받았고요. 전남에서는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광주는 광역시 중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연금이 지급됐습니다. 전남의 경우 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울산보다 200만 원이나 적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으면 내는 보험료도 적어서요. 노후에 받는 연금 또한 적은 구조입니다. 지역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혜택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문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남에서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자정을 앞둔 시각 119로 신고가 이어집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허위 신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만 이럴 땐 힘이 쭉 빠집니다. 허위 신고나 원인 신고로 인해 소방력의 공백이 발생해 정작 소방력이 필요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 저희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날이 새면 화재 신고가 늘어납니다. 하루 걸러 야근 그리고 이어지는 주간 근무. 3조 2교대 근무 체제로 바뀌기는 했지만 사실상 휴일이 없습니다. 휴일도 없이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은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방식에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현재 3조 2교대로 돼 있는 근무 규칙과 달리 3교대의 근무 방법을 규정해 휴무 시간이 늘어나는 등 교대 근무 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무 여건이 정말 열악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소방 공무원들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공무원 근무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이 소방공무원 규칙에 위배된다며 근무 방식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조례 제정만으로도 일단 만족한다며 오늘 또 묵묵히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2차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광주에서 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시행 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은 초중등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한계에 이르렀다며 2차 보육대란을 피하려면 국고 지원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이 누리과정 해법을 교육 관련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회의에 앞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광주와 전북, 세종, 강원 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이 역사 국정교과서 보조교재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전북, 세종, 강원 교육청의 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가 끝난 뒤 국정교과서 보조교재를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조교재 집필지는 각 교육청과 역사학회 등이 추천한 교수와 교사 등 3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재 초안은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발간은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대학교가 교육부가 지원하는 인문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광주 광산구 중학생 230여 명이 영화 귀향을 관람했습니다. 구례군이 지역 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연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나주 남평경찰과 농협 직원들은 깨끗한 나주를 만들기 위한 교통질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보성군이 중국 산동성과 차산업과 문화, 경제교류 협력을 위해 우호교류 의향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와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을 위해 노사 상생을 기본으로 하는 노사민정 협의회를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등은 어제 소총공단에서 상반기 노사민정 협의회 본회의를 갖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역량을 모으자고 결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노사 상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갈등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 교수들이 차기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려고 촉구했습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에 있을 차기 총장 선출을 구성원들의 직접 선거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수평의회는 또 차기 총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사회가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대는 오는 24일에 이사회를 열어 차기 총장 선출을 직선제로 할지 간선제로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